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동국대학교 120주년 기념 120시간 특강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간단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강의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오프라인 특강의 맛보기 버전의 영상 강의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 오프라인 특강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이니 편하게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국대학교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심지어 무료 특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매주 금요일 동국대학교 강의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다들 준비되셨지요? 자, 시작합시다. 오늘은 동국대학교 120주년 기념 특강 13번째 시간으로 BSC 설계, 균형성 과표를 작동시키기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핵심은 4가지 관점의 연결, 전략 맵, 그리고 선행지표와 후행지표입니다. 균형성 과표는 단순한 보고 양식이 아니라 전략을 실행 가능한 구조로 바꾸는 도구입니다. 많은 조직이 BSC를 도입하지만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지표는 있지만 전략과 연결되지 않고 부서별 KPI만 따로 관리되며 인과관계 없이 숫자만 나열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BSC는 전략 실행 도구가 아니라 보고서 양식으로 전락합니다. 오늘의 목표는 4관점의 인과구조를 이해하고 전략 맵을 설계하며 선행지표와 후행지표를 구분해 실제 조직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질문은 3가지입니다. 첫째, 4가지 관점은 어떻게 인과적으로 연결되는가입니다. 학습과 성장이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내부 프로세스가 고객 가치를 높이며 고객 가치가 재무 성과로 이어지는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전략 맵은 어떻게 설계하는가입니다. 셋째, 선행지표와 후행지표를 어떻게 구분하고 균형 있게 활용하는가입니다. 오늘 내용은 5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BSC의 탄생 배경, 4관점 구조, 전략 맵의 원리, 인과관계 모델을 살펴봅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카드, 하버드 필그림 헬스케어, 모빌 샬럿 시 사례를 봅니다. 그 다음 전략 맵 캔버스, KPI 설계 도구, 인과관계 검증 매트릭스를 다루고 마지막으로 전략 맵 초안 실습과 90일 실행 로드맵까지 연결하겠습니다. BSC는 1992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로버트 캐플런과 데이비드 노턴이 발표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당시 기존 성과 관리는 재무지표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었습니다. 재무지표는 과거 결과를 보여주지만 고객 만족, 내부 역량, 인재 브랜드 같은 미래 성장 동력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BSC는 재무와 비재무, 당위와 장기, 전략과 실행을 함께 연결하는 해법으로 등장했습니다. BSC는 조직의 성과를 4가지 관점에서 균형 있게 봅니다. 학습과 성장 관점은 인재, 정보, 조직 문화를 다루며 계속 개선하고 성장할 방법을 묻습니다. 내부 프로세스 관점은 어떤 핵심 업무에서 탁월해야 하는가를 봅니다. 고객 관점은 고객에게 어떤 가치로 보여야 하는가를 묻고, 재무 관점은 주주와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성과를 제공해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4관점이 독립된 상자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이어지는 인과 흐름이라는 점입니다. 전략 맵은 BSC의 4관점에서 도출된 전략 목표들을 인과관계로 연결한 시각적 지도입니다. 추상적인 전략을 구성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고 A를 달성하면 B가 개선되고 결국 C가 실현된다는 논리적 이야기를 만듭니다. 또한 부서와 개인의 목표를 상위 전략 목표와 연결해 조직 전체의 방향을 통일합니다. 전략 맵은 경영진과 실무진이 같은 언어로 전략을 이야기하게 만드는 핵심 도구입니다. BSC의 핵심 혁신 중 하나는 선행지표와 후행지표의 균형입니다. 후행지표는 이미 발생한 성과를 기록하는 결과 지표입니다. 매출액, 순이익, 시장 점유율, 연간 고객 만족도, 연간 직원 이직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선행지표는 미래 성과에 영향을 주는 활동을 측정합니다. 신규 고객 접촉 건수, 제안서 발송 수, 고객 불만 처리 시간, 직원 교육 이수율처럼 관리 가능하고 즉시 개입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많은 조직에서 전략은 있지만 실행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비전과 미션은 있지만 현장의 구성원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전략 실행 갭입니다. BSC는 비전과 미션을 전략 목표로 바꾸고 전략 목표를 KPI와 목표치로 바꾸며 다시 실행 과제로 연결합니다. 결국 조직의 최상위 방향성이 개인의 일상 업무까지 이어지는 계단식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BSC 전략 맵의 본질은 인과관계 가설입니다.
우리가 X를 하면 Y가 개선되고 결과적으로 Z를 달성한다는 논리 구조가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 역량이 향상되면 서비스 품질이 높아지고 서비스 품질이 높아지면 고객 만족도가 개선된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때 직원 교육 이수율은 선행 지표가 되고 고객 만족도는 후행 지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통해 이 가설을 검증하고 계속 수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1990년대 후반 IMF 위기 이후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BSC를 도입했습니다. 반도체, 가전, 모바일 등 다양한 사업부에 걸쳐 그룹 전략을 각 사업부의 BSC로 계단식 전개했습니다. 재무 관점에서는 매출 성장률, EBITDA 마진, ROI 같은 지표를 활용했고 고객 관점에서는 브랜드 인지도, 프리미엄 제품 시장 점유율, NPS를 활용했습니다. 핵심은 전략 실행 속도를 높이고 사업부 간 전략 정렬을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SK하이닉스입니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연구개발 투자와 기술 혁신이 핵심 경쟁력입니다. SK하이닉스는 장기 연구개발 성과와 단기 재무 목표의 균형을 관리하고 기술 로드맵을 전략 목표와 연결했습니다. 학습과 성장 관점에는 연구개발 파이프라인, 특허 출원수, 핵심 연구인력 역량지수 같은 선행 지표를 배치했습니다. 기술 개발 사이클과 연간 검토 주기를 조화시키고 사업부 BSC에서 팀 BSC, 개인 KPI로 이어지는 계단식 전개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현대카드입니다. 현대카드는 2000년대 초반 카드 사태 이후 고객 중심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디자인, 라이프스타일, 프리미엄 서비스를 중심으로 고객 가치 제안을 만들고 이를 BSC 고객 관점의 핵심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고객 관점에서는 고객 생애 가치, 프리미엄 카드 전환율, 브랜드 NPS를 관리했습니다. 내부 프로세스 관점에서는 신상품 개발 주기, 디지털 채널 전환율, 고객 불만 처리 속도를 관리했습니다. 차별화된 고객 가치 제안이 네 관점 전체에 일관성을 부여한 사례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하버드 필그림 헬스케어입니다. 이 조직은 1990년대 심각한 재정 위기를 BSC 도입을 통해 극복한 대표적인 의료보험 기관 사례입니다. 비영리 조직의 특성상 재무 관점을 최상위에 두지 않고 사명 관점을 최상위에 배치하는 변형 BSC를 설계했습니다. 재무 관점은 미션 달성을 위한 재정적 지속 가능성으로 재정 의도였습니다. 환자 결과 개선, 임상 품질, 회원 만족, 의사 파트너십 같은 비재무 지표가 조기 경보 시스템 역할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모빌의 북미 마케팅 및 정제사업부 모빌 NAMNR입니다. 이 조직은 1990년대 초 업계 최하위권에서 BSC 도입 후 불과 4년 만에 업계 1위로 도약했습니다. 연간 수익성 개선 규모는 10억 달러 이상으로 제시되었고 재무적 성장, 생산성 향상, 딜러 파트너십 등 6개 전략 테마가 활용되었습니다. 성공 요인은 최고 경영자의 강력한 스폰서십, 전략 맵의 명확한 인과관계 설계, 그리고 분기별 전략 검토 회의의 정례화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샬럿시입니다. 샬럿시는 공공부문 BSC 적용의 세계적 모범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민을 고객으로 납세자를 주주로 재정의해 공공서비스 혁신에 적용했습니다. 재무 관점은 재정적 책임성으로 바뀌었고 시민 만족이 최상위 목표로 재배치되었습니다. 시민 만족도, 안전지수, 도시, 인프라 품질이 핵심 고객 지표로 활용되었으며 전 세계 150개 이상 정부기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습니다. 전략 맵 캔버스는 BSC 설계의 시작점입니다. 네 관점을 행으로 배치하고 전략 목표를 열로 배치한 뒤 인과관계 화살표로 연결합니다. 좋은 전략 맵은 3개에서 5개의 전략 테마를 중심으로 20개 내외의 전략 목표를 포함합니다. 재무 관점은 성장 전략과 생산성 전략의 두 축으로 구성하고 고객 관점은 목표 고객과 고객 가치 제한을 명확히 합니다. 내부 프로세스 관점은 운영 탁월성, 고객 관계 관리, 혁신, 사회적 책임으로 나누고 학습과 성장 관점은 인적 자본, 정보 자본, 조직 자본을 다룹니다. KPI는 단순히 측정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전략 목표와 직접 연결된 지표여야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준을 넘어 스마트 플러스 기준을 적용합니다. S는 측정 대상과 범위가 명확한가, M은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수집하고 수치화할 수 있는가, A는 도전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가를 봅니다. R은 전략 목표 달성을 실제로 반영하는가,
T는 측정 주기와 목표 달성 기한이 명시되어 있는가를 봅니다. 플러스는 전략 맵의 인과관계 구조에서 선행 또는 후행 지표로 명확한 위치를 갖는가를 의미합니다. 전략 맵을 그린 뒤 가장 중요한 과정은 인과관계의 타당성 검증입니다. 이 화살표는 진짜 논리적 관계인가 아니면 희망사항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인과관계 검증 매트릭스는 선행 목표, 후행 목표, 관계 유형, 검증 방법, 검증 여부를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 역량 향상은 서비스 품질 개선과 직접 인과관계로 연결되고 회기 분석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 개선과 고객 만족도 향상은 상관 분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SC는 한번 만들면 끝나는 문서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전략 검토 사이클을 통해 조직이 전략에 집중하고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계속 학습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먼저 비전과 전략을 전략 맵, 지표, 목표치, 이니셔티브로 번역합니다. 다음으로 본사 BSC를 사업부, 팀, 개인 MBO로 계단식 전개합니다. 이후 전략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과 인력을 배분하고 분기 전략 검토 회의를 통해 성과 데이터를 분석하며 전략 가설을 재검증합니다. 전략 목표는 무엇을 달성한다는 동사형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관점당 3개에서 5개의 전략 목표가 적절하며 너무 많은 목표는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제조업을 기준으로 재무 관점에서는 영업이익률 15% 달성, 신사업 매출 비중 30% 확대, 운전자본 효율화로 FCF 개선을 들 수 있습니다. 고객 관점에서는 프리미엄 고객 NPS 70 달성, 신규 고객 유치 비용 20% 절감, 고객 유지율 95% 유지가 가능합니다. 내부 프로세스와 학습 성장 관점도 구체적 목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BSC를 도입한 조직의 상당수가 원하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도구 자체보다 운영 방식과 조직 문화에 있습니다. 첫째, 최고 경영자와 최고 경영진의 스폰서십이 필요합니다. 둘째, BSC는 전략 실행 도구이므로 전략과 직접 연결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표수를 핵심 15개에서 20개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넷째, 분기별 전략 검토 회의를 정례화해야 합니다. BSC 데이터는 보고를 위한 자료가 아니라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이제 실습의 첫 단계는 우리 조직의 전략적 맥락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지표보다 먼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답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조직의 존재 이유인 미션과 5년에서 10년 후 도달할 모습인 비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다음으로 현재 조직이 성장기인지 성숙기인지 전환기인지 진단하고 핵심 전략 방향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중할 고객 세그먼트와 그들에게 제공할 차별화된 고객 가치 제안을 정의합니다. 전략적 맥락이 정의되면 네 관점별 전략 목표를 도출합니다. 이때는 아래에서 위로 생각해야 합니다. 학습과 성장 관점에서 프로세스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인적 자본, 정보 자본, 조직 자본의 준비 상태를 봅니다. 내부 프로세스 관점에서는 고객 가치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프로세스에서 탁월해야 하는지 선택합니다. 고객 관점에서는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해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해야 하는지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관점에서는 성장 전략과 생산성 전략의 균형점을 결정합니다. 전략 목표가 도출되면 관점 간, 그리고 관점 내부의 목표 간, 인과관계 화살표를 연결합니다. 수직 연결은 하위 관점의 목표 달성이 상위 관점에 미치는 영향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수평 연결은 같은 관점 안에서 목표들이 서로 강화되거나 상충하는 관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화살표는 만약 A를 달성하면 B가 가능해진다는 전략적 가설입니다. 화살표가 너무 많으면 전략적 우선순위가 흐려지므로 핵심인과 경로는 3개에서 5개로 압축해야 합니다. 전략 목표와 인과관계가 정리되면 각 목표에 대응하는 KPI, 기준치, 목표치, 측정 주기를 설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전략 목표 하나에 KPI는 1개에서 2개가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 만족 극대화의 KPI는 NPS 지수이고 유형은 후행 지표이며 기준치는 45, 목표치는 70, 측정 주기는 분기입니다. 서비스 품질 개선은 불만 처리 시간을 선행 지표로 삼고 48시간을 24시간으로 줄이는 월간 목표를 둘 수 있습니다. 직원 역량 향상은 교육 이수율, 매출 성장은 신규 고객 매출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BSC의 마지막 요소는 전략적 이니셔티브입니다.
이니셔티브는 KPI가 목표치에 도달하도록 실행하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각 전략 목표 달성에 기여할 과제 후보를 발굴합니다. 다음으로 영향력과 실행 가능성 매트릭스를 활용해 핵심 이니셔티브를 선별합니다. 그 다음 각 이니셔티브의 명확한 오너와 완료 기한을 지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료 검토를 통해 인과관계의 논리적 일관성과 지표의 적절성을 점검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네 관점 인과 구조입니다. 학습과 성장이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내부 프로세스가 고객 가치를 높이며 고객 가치가 재무 성과로 이어집니다. 둘째, 전략 맵입니다. 전략 맵은 인과관계 가설을 시각화해 전략 스토리를 한 장에 담는 도구입니다. 셋째, 선행 지표와 후행 지표의 균형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드라이버와 결과 지표가 함께 있어야 BSC가 작동합니다. 이제 비전과 전략, 네 관점, 인과관계, 지표수, 목표치, 책임자, 이니셔티브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현장 적용은 즉시 작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30일은 기초 설계 기간입니다. 비전과 전략을 재확인하고 내 관점 전략 목표 초안을 도출하며 전략 맵 초안을 작성하고 팀 내 검토와 피드백을 진행합니다. 다음 30일 1부터 60일까지는 KPI 구체화 기간입니다. 각 전략 목표별 KPI를 1개에서 2개로 선정하고 기준치를 측정하며 목표치에 합의하고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를 구축합니다. 마지막 60일 1부터 90일까지는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월간 성과 리뷰를 시작하며 BSC 1차 보고서를 작성해 개선 사항을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과 다음 주제를 확인하겠습니다. 핵심 참고 문헌은 캐플런과 노턴의 균형성 과표, 전략 맵, 실행 프리미엄 관련 저서와 니븐의 균형성 과표 진화, 그리고 한국형 BSC 전략 경영입니다. 추천 자료로는 밸런스드 스코어카드 인스티튜트, 팔라디움 그룹의 전략 실행 프레임워크,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BSC 자료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OKR과 BSC를 비교하고 두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통합해 현대적 성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지 다루겠습니다. 오늘의 균형성 과표는 전략을 정렬하는 기반이고 다음 시간에 OKR은 실행을 가속하는 방법으로 연결됩니다.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방대한 고급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앞서 오프닝에서 언급했듯이 120시간 특강 현장 오프라인 강의에 참석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